이번 영상에서는 1994년에 방영된 서울의 달이라는 드라마를 통해 이번 시즌의 악역인 홍식이란 캐릭터에 대한 분석과 썸네일에 적어놓은 남두원이 홍식을 배신하는 과정과 이유 등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서울의 달이라는 드라마를 언급한 이유는 열혈사제 시즌2의 등장인물 설명 때문인데요. 홍식의 등장인물 설명을 보면 홍식이란 이름은 드라마 서울의 달에서 한석규가 맡은 비운의 주인공 이름이라고 합니다. 드라마를 보며 홍식은 서울의 달의 홍식처럼 배드엔딩으로 끝나지 않겠다고 계잡놈의 해피엔딩을 보여주겠다며 다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홍식의 뒤에 서 있는 두 명의 부하 박춘섭과 김인철, 이들은 라오스 카르텔 시절부터 홍식의 곁을 지킨 충직한 부하들인데요. 이들의 이름인 박춘섭과 김인철 역시 서울의 달에서 가져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홍식과 드라마에 등장하는 이름을 함께 나누며 카르텔계의 도원결의를 맺은 사이라고 하죠. 이렇게 등장인물 설명에 적어놓고 캐릭터의 이름을 따올 정도라면 서울의 달이라는 드라마가 홍식의 행동이나 특징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드라마를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앞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의 달의 홍식은 서울 홍식, 열혈사제 홍식은 열혈 홍식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홍식의 인물 배경, 두 홍식의 공통점과 차이점. 서울 홍식이라는 캐릭터는 시골에서 상경해 크게 성공하겠다는 꿈을 가진 인물입니다. 꿈은 크지만 중학교도 나오지 못했기에 평범한 직업을 가질 수 없었죠. 그걸 깨달은 서울 홍식은 한탕 크게 해먹고 유유자적 살겠다는 삐뚤어진 욕망으로 여자들을 유혹해 사기치는 제비족이 됩니다. 더 큰 성공을 위해 시골에서 상경한 서울 홍식처럼 열혈 홍식은 라오스에서 성공한 카르텔이었지만 더 큰 무대인 한국으로 온 것이죠. 그리고 서울 홍식처럼 삐뚤어진 욕망을 가진 열혈 홍식은 불법적인 약물을 통해 성공을 꿈꾸죠. 성공에 있어 남을 희생시키거나 법을 위반하는 것은 신경 쓰지 않는 두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홍식에게는 영숙이라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지만 돈에 대한 욕망 때문에 영숙을 포기하고 부잣집 딸과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혼을 하고 다시 영숙에게 돌아오긴 하지만 홍식이란 인물이 돈에 대한 집착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배경을 봤을 때 열혈 홍식도 돈 때문에 소중한 부하를 버리거나 큰 손실을 보고 광적인 모습을 보이는 장면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두 캐릭터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홍식은 제비족으로 일하지만 마음이 모질지 못해 항상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탕하자는 생각과 달리 최후를 맞이할 때까지 큰돈을 만져보지 못하는 인물이죠. 반면 열혈 홍식의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텃세를 부리는 우마서 형사들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첫 만남의 형사 한 명의 목숨을 그 자리에서 빼앗고 멋모르는 노인들을 데려다 약을 제조하는 데 이용하고 하나의 실수는 하나의 목숨이라는 무자비한 원칙을 시행하는 본성까지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서울의 달처럼 배드엔딩을 맞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열혈 홍식이라는 설정이기에 서울 홍식이 갖고 있던 죄책감이나 나약한 마음을 없애버린 캐릭터가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2. 홍식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할 최측근 춘섭. 열혈사제에서 박춘섭이란 인물은 라오스부터 함께한 홍식의 충직한 부하 2명 중 한 명인데요. 서울의 달에서는 모종의 이유로 무일푼이 된 서울 홍식이 사기를 칠 목적으로 서울로 불러들였던 고향 친구가 박춘섭입니다. 서울 홍식은 취직을 시켜준다며 춘섭에게 500만 원을 받아내지만 그 돈을 들고 그대로 도망가 버리는데요. 하지만 얼마 못 가 서울 홍식은 춘섭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홍식을 붙잡은 춘섭은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곁에 붙어 있으라고 주장하고 둘은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좋지 못한 일로 출발한 둘의 서울 생활이지만 춘섭은 서울 홍식 곁에 끝까지 남아준 유일한 친구입니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열혈 홍식과 춘섭이 어떻게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열혈 홍식이 어떤 위험을 겪게 되더라도 끝까지 옆을 지켜줄 캐릭터로 보이죠. 그리고 아직 열혈사제의 춘섭은 싸움 실력을 보여주진 않았는데요.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서울의 달에 나오는 춘섭은 깡패 2~3명을 상대할 정도로 강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3. 홍식의 파멸을 가져올 남두원 부장. 서울 홍식에게는 제비족 초창기부터 함께한 동업자 꽃뱀 미선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처음 서로의 정체를 모르고 만났을 땐 꽃뱀 미선이 서울 홍식을 작업했지만 함께 동업을 하며 미선은 서울 홍식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울 홍식은 그런 미선을 이용해 먹으며 야금야금 돈을 뜯어내고 이후엔 미선을 경찰에 고발하며 감옥까지 보내버리죠. 경찰에 신고한 것이 서울 홍식인지 몰랐던 미선은
면회도 오지 않는 홍식에게 서운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본인을 두고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진 서울 홍식을 보곤 배신감이 극에 달하게 되는데요. 결국 화를 참지 못한 미선은 폭력배들에게 사죄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고 폭력배들에게 폭행을 당하던 홍식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알고 처음엔 용사파의 박 대장이 미선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홍식이 쓰다버리기에 가장 좋은 패가 박 대장이라고 봤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과는 없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다니는 박 대장이기에 버려졌다는 생각이 들면 배신감을 가장 크게 느낄 만한 인물이기도 하죠. 그러나 버려진 박 대장이 홍식에게 파멸에 가까운 피해를 줄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꽃뱀 미선에 가까운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남두원 부장입니다. 지난 회차들의 내용을 보면 남두원 부장과 홍식은 어느 정도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손을 잡은 상황입니다. 마치 제비족이었던 서울 홍식과 꽃뱀이었던 미선의 동업관계처럼 말이죠. 그리고 서울 홍식에게 마음을 빼앗긴 꽃뱀 미선처럼 원한다면 대통령도 만들어주겠다는 홍식의 말에 야심 가득한 두원은 마음을 뺏긴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본인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줄 홍식이라고 믿은 두원은 이제 경선을 홍식에게 소개시켜주는데요. 저는 이게 남두원 부장이 홍식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공격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외부적으로 경선은 서울에서 비리를 저지르다가 부산으로 좌천된 속물검사로 알려져 있죠. 홍식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용해 먹기 편한 상대가 없을 것이라 생각할 겁니다. 출세라는 두원의 욕망보다는 경선의 물질적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홍식으로서는 훨씬 쉽고 편해 보일 테니까요. 그런데 시즌1에서도 보았듯 현란한 말빨로 상대방을 입맛대로 구워 삶는 것은 경선의 특기이죠. 그런 경선의 말빨과 연기에 속아 넘어간 홍식은 그녀를 이용해 먹으려 가까이 두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게 두원과 홍식의 마음을 모두 사로잡은 경선은 둘 사이에서 이간질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시즌1에서 강석태 부장을 구슬려 구담 카르텔의 사이를 이간질했던 것처럼 말이죠. 진정 본인을 대통령이라도 만들어 줄 것 같아 마음을 주고 협력관계를 이어나간 두원이었는데 경선의 계략으로 두원과 홍식 사이의 신뢰가 깨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믿을 수 없게 되자 홍식이 먼저 두원을 버리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후 버림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출세의 꿈이 무너졌다는 생각과 배신감을 느낀 두원이 홍식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본인이 버림받았다는 것을 느끼고 배신감에 서울 홍식을 처리해버린 꽃뱀 미선처럼 말이죠.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열혈 사제 시즌2의 중요한 힌트가 될 수도 있는 서울의 달이라는 드라마의 내용을 가져와 분석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